성 리넛 코코넛.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에 맞는 아들 성교육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너TV의 리너파파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 성장기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그 분야에 대해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에 책을 통해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부모로서의 나이를 더욱 성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도 변함없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 OX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1번, 아들은 성교육할 필요가 없다. 굳이 아들은 성교육할 필요가 없다. 2번, 아들 성교육은 학교에서 하니 충분하다. 3번, 아들 성교육은 사춘기 때 시작하면 된다. 4번, 아들 성교육은 아빠가 해야 한다. 여러분들 답변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정답은 다 X입니다. 혹시 다 맞으셨나요? 아들 성교육은 아들이라서 꼭 더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아들 성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생후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아들 성교육은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텐데,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이 아들 성교육하는 법,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함께 직접 참고하셔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이 성폭력 지수에 대해서 여기 아래 늘 제가 사이트 링크 시켜놓는 부분 있죠? 더보기, 이 영상 소개하는 그 글 더보기를 누르시면 거기에 성폭력 지수를 스스로 자가점검하는 테스트 문항들을 링크 시켜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나는 성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눌 책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책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하는 법. 성 전문가 엄마가 들려주는 43가지 아들 교육법. 아들 방문 닫고 뭐하니? 네, 이렇게 써있고요. 뒤에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아들만큼 좋은 남자로 키우고 싶다. 기존 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화제의 책. 이 책이 2018년도 상반기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성교육하는 법.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정말 좋은 남자로 키우고 싶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남자로 키우는 방법으로 성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아이와 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여자친구 잘 사귀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2차 성징 전에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좀 더 성에 대한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성교육도 하고, 그리고 부모 교육도 받으면서 2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은 상담교사가 되었고, 또 그 일을 17년째 하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교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들 성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랍니다. 특히 미투 운동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더욱 아들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바로 이 책,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하는 법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육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많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딸 성교육은 그래도 하겠는데 이 아들 성교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책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빠들 역시 아빠들이라고 해서 아들 성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성교육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이 책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크게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아들이라서 성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10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2부에서는 성교육은 부모에게서 시작된다. 사춘기 이전에 13가지 교육 이렇게 나옵니다. 3부에서는 성교육은 부모와 아이를 더 가깝게 만든다. 사춘기 시기에 13가지 성교육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아들이라서 성폭력 교육이 더 필요하다. 아들 부모가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17가지 사실들. 5부에서는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성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까? 사춘기 남자아이들의 22가지 질문 이렇게 5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부록으로 또 이 성교육에 대한 추천 도서나 영상 또는 성폭력 신고 전화 이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토막토막 짧게 되어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주제, 궁금한 주제만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나 또 쭉 보고 싶으면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짤막짤막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제 마음에 남았던 것 3가지 나눔. 첫 번째, 성교육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교육은 아이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또 성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성교육을 아이가 다 큰 다음에, 머리가 다 큰 다음에 그때 딱 시작하려고 하면 분명히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거다. 근데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그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도 단계에 맞게 성교육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서먹서먹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 첫째를 성교육을 이미 했어야 되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때인데 무슨 말을 어떻게 먼저 꺼내야 될지 참 몰라서 망설여질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교육은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가정에서, 집 안에서,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일괄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집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교육을 또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교를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말귀를 다 알아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태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해도 이 엄마와의 그 교감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태교를 합니다.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도 우리가 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행동, 이게 다 성교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 기저귀 갈 때가 됐네, 기저귀 갈아줄까? 또는 우리 아이 너무 예쁘네, 뽀뽀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아이의 몸을 만지거나 접촉할 때는 그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다 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 결정권, 그리고 내 몸은 내 거구나 라는 걸 아이로 인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내 몸을 만질 때는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다른 사람의 성은 존중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일괄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려서부터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걱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호기심을 자극해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효과는 딱 2가지래요. 하나는 그 아이의 어떤 연령과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보를 주었을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그 아이의 단계 또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질문을 해오면 반대로 질문하라는 거죠. 그걸 핑퐁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핑퐁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곧잘 합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 되고요. 다시 질문했더니 아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엄마 뱃속에서 생기지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한다면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질문해 올 때 다시 질문함으로 그 아이의 단계와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성교육이 했을 때 나타나는 역효과는 지식만 전달했을 경우입니다. 사실은 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에 대한 이해, 젠더 감수성, 이런 게 중요한데요. 내가 어떻게 성을 대해야 되고 내가 성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고 성에 대한 지식만 전달할 때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칼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칼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거는 칼을 만드는 원료는 뭐가 되어 있고 또 칼의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칼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칼을 쓰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칼을 사용하는 태도와 행동, 이거를 가르쳐야 칼을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식만 가르치는 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성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성교육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려서부터 시작하되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방법으로는 아이에게 아이의 몸을 만지거나 접촉할 때는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다시 부모가 되물어봄으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십시오. 이 책에선 이렇게 성교육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교육의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교육은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성교육에 대한 자그마한 부분이라고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성교육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은 건전한 성습관 그리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단어, 개념 딱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뜻은 뭐냐면 성적 행동에 대한 결정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 그 사람의 키스를 받아줄지 말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남자친구라서가 아니라 여자친구라서가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CF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 넌 누구 거? 그랬더니 아들이 난 아영이 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영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낮은 겁니다. 이 아영이는 바로 아들 자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넌 누구 거? 난 내 거야.
내 몸은 내 겁니다. 엄마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아이가 누굴까 그러면 쟤요 쟤 이런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가르치면서 유치원 아이들은 이 기존의 어떤 성문화에 아직 덜 물들은 거죠. 이렇게 참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의외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표현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CF 광고에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보면 물론 이 CF를 만든 사람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낮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이해도 낮으니까 성폭력 또는 미투 운동 이런 일들이 미투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몸을 만지거나 신체를 접촉할 때 또는 아이도 부모나 누군가의 몸을 만지거나 접촉할 때 꼭 허락을 받고 물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몸은 그 아이 거니까. 아이 예쁘네 내가 뽀뽀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허락받고 하세요.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딱딱한 관계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게 되어지고 인지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보고 또 아이도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서로 뽀뽀해주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니까, 친척이라서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몸을 나의 허락 없이 접촉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에 대한 지식은 동영상이나 책을 참고로 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런 내용, 성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이 아니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일어난다면 이 사회의 성폭력이라든가 또 미투 사건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깊이 이해한 아이들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몸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 몸을 남이 만질 때 나에게 물어봐야 되고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신체적 접촉을 할 때는 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이라는 걸 하게 된다고 합니다. 존중. 미투 운동 문제가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남자가 그런 뉴스가 났었잖아요. 연예인이 우리가 유명인사라서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시선을 모을 수 있으니까 여관에 가서 이야기하자. 모텔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여자랑 모텔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하죠.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관에 따라갔다는 건 내가 허락했다는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니야? 왜 여관을 따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여관이나 모텔에 따라갔다는 것이 내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내가 허락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존중감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깊이 이해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의 핵심은 성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과 존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자녀에게 심어줘야 하고요. 기저귀를 갈아줄 때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성교육이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과 존중이 그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젠더폭력도 성폭력이다 입니다. 혹시 젠더폭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내용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당에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젠더폭력? 내가 트랜스젠더는 들어봤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정치인이 그런 것도 모른다고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젠더 폭력이 무엇일까? 그것도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폭력은 이 젠더 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젠더 폭력에서부터 시작되는 성폭력. 성폭력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폭력을 가하는 거라고 한다면, 젠더 폭력은 젠더에 의한 불평등과 차별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이 결혼하면 가정일과 육아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오래 다니지 못해서 그만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결혼했으니까 그만 다니십시오 하는 것,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그러면 결혼했다고 회사에서 잘리나요? 아니잖아요. 또 남자들도 젠더 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남자애가 울어요. 야, 사내 자식이 왜 울고 있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 남자가 왜 그래? 여자가 왜 그래? 이런 걸 젠더 폭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성폭력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 바로 이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 바로 여기에서 성폭력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젠더 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젠더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엔 좀 너무 시대가 좀 빠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 우리가 어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평등과 차별 등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북리뷰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댓글에 적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또 자녀를 교육하는 가운데 좋은 나눌 이야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또 부탁드립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우리가 한번 하나는 그 성폭력 지수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강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자녀의 몸을, 신체를 접촉하거나 몸을 만질 때 물어보고, 자녀가 나를 만지거나 접촉할 때 물어보게 하는, 바로 이러한 존중에 대한, 또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이 그 시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죠? 자, 근데 글씨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목은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입니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평범한 아이도 세계 최강의 인재로 키워내는 탈무드식 자녀교육, 유대인 자녀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유대인 자녀교육, 어떻게 그들은 자녀교육을 시키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거의 0.25%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수인데 노벨상이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노벨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비례가 엄청난데요. 유대인들의 교육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오늘도 화이팅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화이팅 외쳐봅시다. 화이팅!